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시장에도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활용한 장기 전세주택인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고 이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양천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별 시장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서울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아직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서는 이달 들어 전용 66제곱미터 매물의 실거래 가격이 일주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매매가가 2주 만에 3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서는 대부분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거래량과 매매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2주 사이 실거래가가 3억 원 넘게 오른 단지 역시 지난달 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재건축 추진에 따른 매매가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6억대 거래가 몇 개 됐다가 한참 안 됐다가 이번에 13억에 지인 간의 아들하고 엄마 간의 거래가 13억 됐다가 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문의 자체가 없어요. 거래된 거하고 갭이 한 2억 차이 나니까. 올해 초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막혀있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였지만 시장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 17일 기준 직전주와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기준금리가 7번 연속 인상된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전하다 보니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도 재건축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특히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 2년 동안 임대와 매매가 금지돼 실거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락세라든지 관망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투자재인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매물 호가에 그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뭐 지정이 해제가 된다 그래서 당장 막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지방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첫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네, 이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금리의 여파로 재건축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규제 완화 이전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받았는데 조건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C등급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비중 축소와 재건축 허용 점수도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부산의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재건축을 추진했다 무산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시장 전체를 들썩이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완화됐다는데 뭐 우리가 사전 타당성 신청이라든지 하더라고 아직
저희 쪽으로 전화 오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게 수출량이 더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 인상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은 물론 분양가마저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 단축을 시켜준 것까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또는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조합 사업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격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재건축 규제 완화 약발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활용한 장기 전세주택인 상생주택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주택은 민간의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이를 시민에게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민간으로 확장한 겁니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공공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생주택 대상지 신청은 28일부터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자전거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2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모든 양천구민은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지역,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낡고 오래된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은평구는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은 불광천 산책로 주변 공중화장실 2곳과 세장골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등 8곳입니다. 이 중 불광천에 있는 공중화장실 2곳이 새 단장을 마쳤으며 지난 22일엔 불광천 응암 공중화장실 준공을 알리는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은평구가 이제는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좀 바꿔보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그런 의견 가운데 은평구가 공중화장실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 2월까지 4개 곳이 리모델링하고 또 올해 2023년도에 말까지는 한 곳이 신축을 하고 나머지 3곳이 또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어서 노후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3억 8천여만 원으로 은평구는 화장실 위치별 특성을 반영해 공중화장실을 독창적인 공공시설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서 2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산림 10여 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산림청은 지난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거라는 기상청의 중기예보까지 나와 산불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의 산불 통계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40건으로 10년 평균 대비 38%나 늘었습니다. 또 산불 피해 면적 또한 10년 평균보다 7배나 늘었는데요.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또 장기화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월에서 5월 사이에 산불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산불의 주된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26%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의 문제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도 산부인과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른바 분만 취약 지역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 농촌 지역 임신부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시로 원정 출산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령군 보건소에 마련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5주란 기쁜 소식을 들은 손민규 씨. 하지만 의령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데다 10개월이 된 둘째를 데리고 타지로 검진을 가야 하다 보니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도 밀려옵니다. 아무래도 의령에는 산부인과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근데 간다 해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마산이나 진주로 나가야 하니까. 이러한 열악한 농촌 지역 산부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정기검진과 부인과 진료 등 기본적인 검사들이 진행되지만 지역 임신부 90% 이상이 만족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총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지역으로는 일단 경상남도에서는 의령군이랑 산청군, 함령군이 있고요. 그 지역의 임산부나 비가임, 가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산입니다. 출산 전까지 검사는 지역에서 받는다고 해도 병원이 없다 보니 분만을 하기 위해선 가까운 진주나 마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분만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13곳. 이 중 의령과 산청 등 2곳은 분만실은커녕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경남 전체 38개소 산부인과 중 70%가량이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도심에 집중됐습니다. 2021년 경남의 학계 출산율은 0.903명으로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 병원이 없고 병원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악순환되면서 농촌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는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은평구가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공동 육아 나눔터는 녹번동과 대조동 2곳에 있는데요.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은평구민 누구나 찾아와 가족 품앗이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동 육아 나눔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은평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나 은평구 공동 육아 나눔터 카페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기후위기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의회, 시민 등 300여 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원팀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출정식에서 시와 자치구는 저탄소 건물 전환을 가속화하고 교통, 에너지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 밀착형 공원을 조성하는 등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침수 방지 시설을 지원하는 등 기후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시는 산림 내 흡연 행위와 소각 행위는 물론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또 산불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행위를 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